2월 2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아직 남은 변수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드디어 막이 올랐는데요.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 등록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당권 주자들이 속속 후보 등록을 마친 가운데 기운계로 손꼽히는 천하람 변호사도 당대표에 출마할 것으로 보여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호남 출신이자 이준석 전 대표 측으로 알려진 천하람 변호사는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출마 의사를 밝히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출마 이유에 대해선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 있어서 제 사소한 어찌 보면 목표라면은 이준석계를 넘어서서 저는 이준석과 대등한 또는 이준석 이상의 인물이 되는 것. 그냥 천하람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서는 정신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친윤계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천하람 변호사의 당대표 출마를 두고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컷오프 통과는 어려울 거란 전망을 내놨는데요. 예상한 건 아닌데 예.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게 유승민, 이준석 계열의 누군가가 대신 나와서 과연 유승민, 이준석 계에서 몇 % 책임당원의 지지를 받는가를 한번 확인해보는 과정이 막상 투표를 해보니까 뭐 2%, 3%밖에 안 나왔다. 이러면 이거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준석계로 분류된 이들의 최고위원 출마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후원회장을 맡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이 전 대표가 자신의 뒤에 있음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이 전 대표와 가깝다는 허은하 의원도 최고위원의 도전장을 내미는가 하면 이기인 경기도 의원도 청년 최고위원의 출사표를 던진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권을 지닌 책임당원은 83만 명에 이릅니다. 이 중 이 전 대표를 지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20대와 30대 책임당원은 30%가량 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10만 명에 이르는 이준석 전 대표 지지층은 이번 전대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비윤계 후보들이 예비 경선을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은 소설 아닌 다큐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검찰설을 받고 있는 가운데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서 300만 달러를 송금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하죠. 이재명 대표는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면서 재차 일축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 소설 발언에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건 신작 소설이 아니라 사실에 입각한 내셔널 지오그래픽 다큐멘터리 시리즈입니다. 이재명과 김성태의 검은 커넥션이 고구마 줄기처럼 엮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을 강조하면서 범죄 실록이라고 못 박는 한편 민주당에선 검찰이 물타기를 하고 있다면서 공세에 나섰습니다. 김성태 전 대표를 검찰이 주목하고 언론에서 떠들었던 핵심 요지가 뭡니까? 변호사비 원래 처음에는 대납이었잖아요. 이게 내용을 보니까 별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물타기하는 차원에서 엉뚱하게 지금 다시 대북 송금 문제로 이슈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비 대납 사건보다는 이 대북 송금 이게 더 커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대북 송금이란 거는 어쨌든 우리가 북한 사람들한테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북한을 수사하기 힘드니까. 네, 예. 그렇다면 이제 3자 뇌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검찰 출신인 조웅천 의원은 검찰이 이 대표를 향해 사법처리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밝히는가 하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려는 것 같다면서 현 상황을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대장동 사건부터 변호사 대납 의혹에 이어서 대북 송금 의혹까지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이재명 대표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지난한 법적 다툼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의 해법과 돌파구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